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손입니다. 자, 가볍게 배웠던 내용을 압축 정리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1번 문제 봅니다. 중립적 레버리지란 부채 비율이 변화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 결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중립적 레버리지 그럴 때 중립 이 말 대신에 영의 지렛대 효과, 영의 지렛대 효과라고 말을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부채 비율이 변화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부채 비율의 증감이 여러분 그 자기 자본은 두 글자로 줄이면 지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문장 표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2번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돼요.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차입자,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변동금리 대신에 고정금리로 대출 받기를 선호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 다시 말하면 돈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대출 기관인 은행 입장에선 금리를 높여야만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물가 상승 예상된다면 은행 입장, 대출자 입장이라면 금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하겠죠. 근데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차입자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빌려야 되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입자는 중간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걸 싫어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에 금리가 안 바뀌는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압축한다면 공통적으로 장래에 앞으로 인플레, 물가의 상승이 예상된다는 말이 나오게 될 때 그 뒤에 대출자가 나온다면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고 또 차입자가 나온다면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한다라고 입장이 나뉘어진다고 아예 처음부터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3번 볼게요. 위험 조정 할인율 나왔죠. 우리가 그 부동산 투자의 위험 관리 전략 중 이제 어떤 그 보수적 예측도 있고 위험 조정 할인율 적용 방법도 있어요. 특히나 위험 조정 할인율 이 말 나오면 아주 결정적인 문장이 나오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적용한다.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울고 먹었던 문장이거든요. 아시겠죠? 아예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 나왔다. 그 무조건 높은 할인율 나와야지. 낮은 나오는 순간 이미 틀렸다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자, 3번 틀렸고요. 4번 볼게요. 자, 4번은 지금 보니까 기대 수익률 나왔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을 그랬는데 잘 보세요. 문장을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입니까? 요구 수익률입니까? 당연히 요구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이 아닌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에게 똑같은 효용, 만족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맞죠? 그래서 5번 문장은 옳은 표현이에요. 또한 알고 계시겠지만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곡선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뭐 배웠어요?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 이 말은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임을 의미한다라고 들어봤던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자, 6번 볼까요? 6번 분산 투자 나왔죠. 분산 투자 효과,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 효과죠. 자, 포트폴리오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비중을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분산 투자, 즉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 감소가 가능한 위험은 개별 자산과 관련된 비체계적 위험이지, 시장 상황과 관련된 체계적 위험에는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배우셨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또는 분산 투자가 나왔는데 체계적 위험이 감소된다는 말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말이죠. 따라서 이는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가 된다고 해야 되므로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7번 매월 말 50만 원. 그럼 제가 화폐의 시간 가치 설명드릴 때 어떤 요령을 알려드렸습니까? 무조건 금액부터 찾아라 그랬어요. 금액이 50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금액 앞에 매 년이나 매 월이 붙으면 이건 연금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냐고요. 그렇죠? 따라서 해석해보면 매월 말 50만 원씩, 그 말은 한 번 50만 원이 아니라 매달마다 다달이 50만 원씩 똑같은 금액이 계속 적립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연금임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이용하는 계수가 현가 계수예요. 그럼 여기까지 끊으면 이 문장은 연금의 현가 계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금의 현가 계수는 저당 상수의 역수잖아요. 연금의 현가 계수와 저당 상수가 역수인 건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은 연금의 현가 계수를 활용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7번 문장은 맞는 질문이에요. 자, 8번 세전 현금 흐름. 흐름은 수지와 같은 말이고요. 세전은 세금을 내기 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는 다르게 바꾸면 세공제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에 수익이다. 그럼 세전 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자에게, 자기 돈을 투자하는 사람, 지분 투자에게 귀속되는 세전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이 아니고 차감해야죠. 빼야 되겠죠. 왜요? 여러분, 영업수지 계산 공식상 순영업소득에서 원금이자 앞에서 빚 갚는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 남은 값이 세전 현금 흐름이잖아요. 맞죠? 그럼 당연히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 뺀 값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가산, 더했다고 나오면 안 되겠죠. 뺀다고 나와야지 더한다고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 9번 수익률법과 승수법, 얘네 두 가지를 묶으면 어림셈법이에요. 어림셈법인데 어림셈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즉 투자 현금 흐름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할인 방식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여러분?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 우리말로 돈 가치를 따져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화폐의 시간 가치, 즉 돈 가치를 따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순수, 내, 현. 네 가지예요.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순법, 현가회수기간법 네 가지는 돈 가치를 따져서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순수내연이 아닌 다른 방법의 명칭이 붙으면 순수내현이 아니니까
돈 가치를 따지지 않는 BRM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번은 틀렸고요. 자, 10번 내부수익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익보다 작다. 그럼 내부가 요구보다 작으면요. 투자를 안 해요.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내부수익법은 요구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법이죠. 결론적으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채택하는 거지만 거꾸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을 때는 투자를 기각한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10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여러분 날 일교차도 크고요. 날씨도 좀 혼잡스럽죠. 비도 오기도 하고 쨍쨍 덥기도 하고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좀 운동 좀 하시고요. 보약도 좀 잡수시면서 체력을 비축해 놓으셔야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에 매진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